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2학년도 약학대학 편입학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쯤 이제 약대 편입학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 아마 머리가 아프시겠죠. 어떤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 질문에는 과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약학대학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자기소 작성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학대학 편입학 자기소개서에서 갖추어야 되는 평가 요소는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첫 번째는 학업 능력과 활동의 경험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업 계획과 장래의 목표.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공통적인 질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업 능력 및 활동 경험에서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냐. 첫 번째는 본인이 고등학교 과정이거나 대학교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은 무엇인가, 또는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인가.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이 결국 활동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노력을 통해서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네 번째는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묻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원 동기에서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진 계기는 무엇인가, 또 진로와 관련하여 노력의 경험은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는 진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계획과 장래 목표에서는 약사로서 장래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약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과 자질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약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과 역량은 첫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했었던, 실천했었던 경우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약대 편입학의 자기소개서가 공통문항 없이 모든 대학의 문항들과 글자 수가 다 다르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의 대학의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에서 묻고자 하는 바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에서는 학업 능력과 활동의 경험, 세 번째에서는 학업 계획과 장래 목표, 이것을 묻고 있는 게 공통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별 질문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한양대학교의 질문 문항은 1번 지원 동기, 글자 수 500자, 2번 입학 후에 재학 중에 학업 계획 500자로 대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사로서의 장래 목표 및 계획에 대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고, 글자 수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000자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글자 수는 비교적 간결하고요. 500자, 800자, 1000자의 글자 수가 의미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500자 정도의 글자 수는 간략하게 사실, 만을 기술하게 되어지고, 800자 정도가 되어지면은 활동과 학습의 과정에서의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1000자가 되어지면 2개의 소재로 구성할 수 있거나 아니면 3단계 구성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글자 수가 500자 정도로 글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3분 문항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자기소개서 3개 문항은 3가지를 묻고 있는 거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래의 목표와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의 과정에서의 학업과 활동의 경험을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질문은 첫 번째는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가 600자, 두 번째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기간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말해달라. 이게 1000자죠.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이 되어져요. 약대 편입학 같은 경우는 마시는 것처럼 4학기 이상 이수하신 분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대학교 1, 2학년 과정, 사실 그 과정에서 내가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 및 활동의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국내든 해외든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곧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또는 해외에서 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사실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과 활동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쓸 게 없어. 도대체 뭘 쓰지?
쓸 게 없지.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끌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의 과정에 대한 활동들은 증빙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이냐, 증빙할 수 없는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실과 가깝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고등학교 때의 학원 및 활동의 경험을 끌어서 쓸 수는 있는데 핵심은 뭐죠? 그 끌어서 쓰는 것들이 입학사정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 교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타당성 있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는 고교 및 대학 시절에서 학업 이외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활동의 경험에서 기술해봐라. 네 번째는 약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 실제 사실을 부합하는지 실제 사례들을 들어 기술하시오라고 하니까 글자 수는 600자, 1000자, 1000자, 800자이기 때문에 한양대학교에 비해서 글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항목으로 되어져 있고 글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단지 학업계획서는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매가 1500자 정도로 보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시게 되냐면 2개의 문항이 약 800자, 700자 정도 1500자를 구성한다고 보시겠죠. 그러면 5개 문항인데 4개 문항만 쓴다. 그럼 대부분 700자, 800자 정도로 쓰게 되어질 거고, 그렇지 않고 5문항을 다 살리게 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아마도 중요도가 떨어지는 글자 수는 약 500자 정도로 쓰게 되어질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문항에 대해서 1000자 정도로 분량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런 경우들을 2매 이내로 쓴다고 해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막 써가지고 2장을 채우는 거, 3차자 정도를 채우지 마시고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글자 수를 정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어서 5번 문항이 기타 특이사항에 내가 비중을 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글자 수를 800자, 대부분 글자 수는 800자, 500자, 600자 정도로 구성하시는 게 좋으세요. 600자와 800자, 1000자 요 정도 3개의 파트로 나눠서 쓰시는 게 좋지, 어떤 글은 뭐 450자고 어떤 글은 650자고 어떤 글은 막 1000자고 이렇게 마음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글자 수의 구성을 600자, 800자, 1000자 요 3개의 단위로 나눠서 글을 구성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덕성여대는 3개의 문항이 주어지는데 각 글자 수의 글자 수가 1000자씩에서 3000자 글자 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성장 과정과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약학대학 지원 동기, 또 지원 분야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또한 본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1000자를 쓰도록 되어져 있고, 세 번째는 약학대학 졸업 후의 진로 및 장래 포부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1000자에서 3000자를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수학계획서를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600자, 또는 약사로서 갖춰야 될 소양과 능력에 대해서 600자를 쓰고 있고, 수학계획에 대해서는 입학 후의 학업계획에 600자, 그 다음에 진로계획에 대해서는 600자 해서 글자 수를 나눠서 600자씩 해서 4개의 문항하고 갖추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의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다 다르고 글자 수도 다르고 문항의 숫자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 질문, 문항의 요지가 뭐냐,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원 동기, 저는 왜 지원했지? 자,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약사가 되기를 꿈꿨어. 나는 중학교 때 내가 약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거야. 그래부터 나는 약사가 되기를 꿈꿨어. 아니면 내가 대학에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학과 졸업해봤자 나중에는 진로도 없을 것 같고 이러다가 실업자 될 것 같고 차라리 약사나 돼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걸 써볼까?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서 어떤 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흥미를 갖게 됐어. 또는 신문기사를 봤는데 갖게 됐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 자꾸 지원 동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어지냐면 대부분 출처가 학습에서 출처의 바탕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의 과정에서 학습의 과정에서
출처가 발생이 되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떤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수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 배우는 과정에서 화학이나 제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라든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내가 배웠었던 일반 화학의 교과목 배웠는데 그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 과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궁금했고 그 내용이 결국은 생명과학이 약화학이 제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학습했다라고 하는 출처를 삼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하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원 동기를 자꾸 지원 동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지원 동기라는 것은 지원 동기 이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너가 어떠한 노력과 학습의 경험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구체화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구체화하게 되어졌느냐라는 것을 묻는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특히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 이렇게 이제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약대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대학을 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동기가 제일 쓰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쓰는 방식이 나의 경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끌어다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내가 요양병원에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을 이만큼씩 먹어. 그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약사를 하게 됐어.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엄청 아팠어. 그러면서 약의 효능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어. 세 번째, 내가 어느 날 약국을 갔어. 그때 약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 약사가 되기로 했어. 이런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나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지원 동기를 끌어서 쓰게 되어지면 어떤 면들을 보여주게 되어지냐면 진실성의 의문을 갖게 돼요. 진실성의 의문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편입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원서 지원의 가장 큰 고민 첫 번째 하나, 지원 동기를 과연 뭐라고 써야 될까? 이게 고민이 많거든요. 왜? 일찍부터 약사에 맞춰서 공부해오거나 꿈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학의 학과가 화학이나 화학공학과와 같은 약대와 직결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과학이나 화학 교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학과라면 고민이 더 많아지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항수가 많아지는데 쓸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 4학기 통해서 결국 약대 편입학에 적합한 학업의 활동의 경험들을 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국은 약대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 자소서 쓰는데 어려운 점일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약대 자기소개서의 핵심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대학의 인재상이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약대 자소서를 쓰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거나 일반적으로 자소서 작성법의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학의 인재상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자 라는 내용이거나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그 대학만의 교육과정이나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연결지어 서술하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약대 편입학의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지원 동기 고민스러워. 두 번째 고민스러운 뭐냐면 쓸 거리가 없어. 이게 고민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어떻게 글을 쓰게 되어지냐면 대학의 인재상, 대학의 커리큘럼, 대학의 특징을 뽑아서 결국은 다른 데의 글을 뽑아서 그거를 자기 자신의 자소서를 채우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학생의 독창성이나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겹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징 없는 자소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쓰실 때는 첫 번째는 고등학교의 또는 대학 과정에서의 학업 및 활동 과정을 연계하여 기술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각 문항별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동기를 써라. 그러면 지원 동기 생각하시고 입학 후에 학업계획 써라. 그럼 학업계획 나열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그 문항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학의 문항이 3개 문항이다. 대학의 문항이 4개 문항이다. 그럼 그 각 문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1번도 약대, 2번도 약대, 3번도 약대, 4번도 약대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다른 학생의 자기소개서와 전혀 특징이 없어요. 그죠? 그래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도 똑같은 문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써놓은 자소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문항의 질문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문장을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된다는 점. 이거 다른 학생의 자소서는 과연 어떻게 쓸까 생각해보면 다른 학생의 자소서와 특징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 문항이면 그 각 문항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르게 보여줘야 되겠죠. 1번 문항이 예를 들어서 흰색이야. 2번 문항은 노란색이고 3번 문항은 파란색이고 4번 문항은 빨간색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항의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면서 글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써놓은 것처럼 3번 문항에서는 약대 하지 말고 자신의 다양한 특징들을 각 문항에 맞춰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자. 네 번째는 성취와 결과보다는 노력의 과정이 구체화되어진다. 약대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성취 결과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 했습니다. 저는 이걸 잘했습니다. 이걸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성취의 결과만을 강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소서에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왜 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환 학과 소개 커리큘럼을 인용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고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 결국 약대 자소서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고민거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정말 제일 고민스러워요. 두 번째는 쓸 거리가 없는데 뭘 써야 될지가 고민이거든요. 쓸 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큰 활동 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활동들만이 쓸 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내용이 특별할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이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본인이 어떤 경험과 배우고 느낀 점을 느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7번째는 한 줄만 읽어도 뻔한 자기소개서는 쓰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학생의 하나의 사례를 보게 되어지면 자, 지금 보면 약학대학에 지원하게 되어진 동기 및 배경을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잘 썼어요. 실제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이기 때문에 제가 12학년 때 아버지께서 두피 쪽에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라고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 약학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 주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끌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성의 의문을 받게 돼요. 진실성이. 왜냐하면 약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의학과의 원서를 쓰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서부터 수의학과를 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약대 가려고 했는데 의대 가려고 하는데 치대 가려고 하는데 수의학과 쓰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 지원 동기 쓸 때 대부분 뭘 써야 되냐면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개가 갑자기 어느 날 왼쪽으로 걸어가. 실제로는 집에서 키운 적도 없어요. 학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정문을 막 나오는데 어떤 개가 막 이렇게 몸이 아픈지 뒤척이는 모습을 봤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집에서 키우던 개가 갑자기 죽었어.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의대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당뇨로 돌아가셨어.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어. 그러면서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 그러면서 나는 의사가 되기로 했어. 이게 일반적으로 거짓말 같은 뻔한 스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첫 번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간접적인 경험, 주위 사람들의 경험을 지원 동기를 끌어들이는 쓰는 거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꼭 써야만 되는 사실, 또 진짜 진실이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글자 수가 길어지게 되어진다는 점. 결국 600자 글자 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간접적, 직접적 경험들을 지원 동기를 끌어쓰는 경우들은 사실 좋지 않은 사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학생은 지금 보면 12학년 때 아버지께서 두피 쪽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이 걸린 적이 있었다. 현재는 TVC 등의 항암제가 임상 실험 이후 시판 허가도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 당시 국내에는 두피 쪽에 흑색종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 호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습니다. 국내에서 못 고치는 병이라는 사실이 어린 나이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제가 항암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진 계기가 되어졌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항암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는 지원 동기를 아버지의 질병을 끌어들인 것 뿐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게 없는 거예요. 노력은 없이 단지 아버지의 질병을 끌어다 당겨서 쓴 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글이라고 판단되어지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 과정이 보면 고등학교 진학 후 틈틈이 항암 연구 상황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 피부암 중 가장 전이성이 높은 흑색종은 화학요법이나 표적 항암제보다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거든요. 이거는 학생 자율탐구예요. 자율탐구는 신뢰할 수가 없죠. 학생이 뉴스를 봤는지 안 봤는지를 어떻게 알아? 뉴스를 봤다는 것이 결국은 학습이고 그 학습이 자신이 체화되어져 있는 학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를 써야 된다면 고등학교 때 교과목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활동을 쓰게 되었을 때는 자율탐구 활동으로 글을 쓰는 걸 하지 마라. 고등학교 과정이든 대학교 과정이든 내가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었고 관심이 있어서 뉴스를 봤고 그래서 나는 뭐를 알게 되어졌다. 이거는 학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구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탐색의 과정이 논문을 보거나 신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런 거는 그냥 탐색 과정이거든요. 그 탐색 과정 다음 과정, 학습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그 노력의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 그 다음 과정에서 학습의 체화 과정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은 단지 뭐만 보이는 거냐면 아버지가 아팠다, 관심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 기사를 봤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깊이 있는 기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약대 편입학의 자소서가 작성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대부분 문과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연계 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글 쓰는 경험들이 많지 않고, 또한 우리가 약대 자소서를 쓰려고 하는데 지원 동기 정말 고민스럽죠.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스럽고, 더군다나 대학교 4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서 충실하게 학습과 활동의 경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소서의 설계 구조를 짜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써놓은 글을 가지고 문구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자기소개서 첨삭은 제일 첫 번째는 학생의 제출 서류가 있겠죠. 성적표, 그다음 대학에서의 활동,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제출 서류. 그리고 학생이 먼저 자소서 초안을 썼겠죠. 대략적으로 초안을 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학생과 화상으로 또는 방문을 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학생의 특징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과연 각 대학의 문항에 맞게 어떻게 문항을 배치하고 어떤 소재를 차별화시킴으로 인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계 작업을 짜고,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져서 자기소개서의 수정 과정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학생의 역량이 극대화되어지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어지고 면접에서의 강점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자기소개서의 완성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은 오프라인 대면 첨삭 과정이고, 또 온라인 약대 편입학 자기소개서 첨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글자 수에 맞게 작성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고 홈페이지에 자소를 올려주시면 전문 선생님이 배정이 돼서 완성본, 자기소개서 학생의 자소서에 대한 평가서,
문항별 평가서와 두 번째는 완성본을 수정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실 거고, 보통 첨삭은 1회나 2회 첨삭으로 진행이 되고요. 온라인 첨삭은.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첨삭은 대략적으로 20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잡고 진행하게 되어질 거고, 원서 접수 일자, 자기소개서 제출 일자가 다가오면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약대 편입학 자소서 쓰시는 분들이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자소서가 중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고,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충실하게 한번 자소서 작성하시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첨삭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첨삭,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거나, 또는 본인의 자소서를 잘 썼다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소서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자소서에 대한 평가자 작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최종 완성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